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V하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모집 전형의 변화로 항상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한양대학교인데요. 어떤 학생이 선발되었고 올해는 어떤 학생이 합격할지 빅토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1일 수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 올해 첫 방송인데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최대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과와 종합을 함께 쓸 수 있고요. 변경사항으로는 과거의 면접형이 5배수였는데 7배수,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2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입시 결과보다 올해의 면접형의 입시 결과는 큰 폭으로 합격자 간의 거리가 조금 커지고요. 그에 따른 평균 등급도 소폭 낮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렇지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울러 면접형의 경우 공학대학 일부에서 재시문 및 학생부 기반 면접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서, 연, 고 수준과 비슷하게 측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하다에도 재시문 면접 컨설팅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면접은 추후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형은 의예과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 의예과 수능 최저는 국영수 탐 3개 합 4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2개의 평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논술 전형도 아래와 같이 수능 최저가 변경되었고요. 또 인원을 많이 뽑는 한양 인터칼리지학부는 인문, 자연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을 받아야 하고요. 학교별로 11%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11명 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2등급이 딱 11%니까 내가 대략적으로 1.xx 정도다 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90이고요. 교과 정성평가 10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국영수탐 하나 그리고 3개 합 7이고요. 그럼 학생부 교과 90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졸업자, 졸업 예정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고요. 국영수사과 한국사 전체 반영입니다. 아래에 있는 공식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5단위에서 1등급이 영어 3단위에서 1등급보다 더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과 정성평가 10은 어떤 평가인가요? 우선 교과랑 세특에서 계열 적합성을 본다고 하고요. 전공 적합성 아닙니다. 이수 과목, 이수 단위 등을 중심으로 계열 적합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출결은 당연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으로라는 뜻은 세특도 본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 반영 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 아닐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특은 내용 확인 정도만 본다. 1학년 때 1등급으로 내신 만들고 노골적으로 2, 3학년 때 등급 나오지 않는 과목만 들어서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방지용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다 만점이다. 합불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1.54%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과 정성평가 10% 때문에 이것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최근 들어 대학교마다 교과 평가에 교과 정성평가를 넣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반영하는 방법과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 2023학년도에 비해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은 언제 높아질까요? 바로 합격의 변수가 생길 때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가 도입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쟁률은 많게는 4배에서 2배 정도가량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의 경쟁률은 이번 연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가 합격 인원입니다. 추가 합격은 거의 모든 학과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1등급 초반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양대학교 교과를 안정으로 쓴 학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일반 교과와 다르지 않으며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중 추가 합격 인원을 보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또한 경쟁률이 비슷하다면 추합률도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거는 국영수사과 한국사 평균 등급입니다. 이수 단위를 포함했는지는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파란색은 수능 최저가 있었던 때고요. 2024학년도는 수능 최저가 없었을 때입니다. 확실히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입결이 1.3, 1.4, 1.2, 1.1 이렇게 엄청 높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학년도의 경우를 한번 쭉 볼까요? 건축 1.52, 건축공 1.71, 에너지 1.71 등 1.7등급까지 떨어지는 학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어중문 1.84, 도거사학, 철학은 거의 2등급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최저 컷이 아니라 평균 컷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양대 교과에서 2등급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를 보면 저는 수능 최저 충족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수영탐 3합 7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건축공 35.8, 에너지 47.6, 중중 44.9, 도고 41.9 등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중 1.7등급에서 2.0등급대 학과들의 공통점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학과들 볼까요? 관광학부 1.84, 물리학 1.71, 교육학 1.81, 교육공학 1.99, 국교 1.86, 의류 1.9 등 여기도 마찬가지로 1등급 후반부터 2등급에 근접한 학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적게는 0.3등급, 많게는 0.5등급 이상의 차이가 작년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학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보니까 관광 36%, 물리 54%, 교육 48%, 교육공학 55.6%, 의료학 46.7% 등 수능 최저 충족률이 결코 높지 않습니다. 낮은 입시 결과는 낮은 수능 최저 충족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올해 성적이 내려갈 학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저는 5개 학과를 추천하고 그 중에 유독 2개의 학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5개의 학과는 컴퓨터, 반도체, 영어, 경영, 국교입니다. 그중 컴퓨터와 반도체는 소폭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의 이유 첫 번째는 높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었습니다. 69.2%, 78.1%, 반도체 공학과는 SK 하이닉스 계약학과입니다. 그럼에도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 다소 높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컴퓨터가 1.3등급, 반도체가 1.24등급 등 2024학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반도체의 경우 오히려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그 외에 복합적인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올해 이 2개의 학과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교과는 환산 점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학부 5명 선발하는데 50% 컷이 879점, 70% 컷이 879점입니다. 근데 최종 등록자, 교과, 등급 평균을 보면 50% 컷은 1.54, 70% 컷은 1.5입니다. 환산 점수는 같은데 평균 등급이 다른 경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50% 컷이 조금 더 낮은 경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정책학과를 보면은 50% 컷, 70% 컷, 874, 872입니다. 근데 50% 컷은 1.68, 70% 컷은 이보다 높은 1.64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것과 낮은 단위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이 동일한 1등급이지만 환산 점수는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양대학교의 내신 평균 등급을 보고 체크하는 것보다는 대입정보 포털에서 본인의 점수를 기입하고
환산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환산 점수인지 불리한 환산 점수인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환산 점수를 구했다면 전년도 합격학과 환산 점수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학과들 모두 50% 컷과 70% 컷이 동일한 학과들입니다. 그 외 학과들도 50% 컷과 70% 컷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산 점수를 구했다면 위와 비교를 하게 될 텐데 내가 2점 정도 모자라니까 넣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합격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교과는 안정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수가 50% 컷 혹은 70% 컷에서 3점 이상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에 필요한 3년치 입시 결과와 충원율, 경쟁률, 그리고 올해 선발 인원을 고려해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예상을 통해 입결을 상승할 학과와 하락할 학과를 나눠봤고요. 여기에 없는 학과들은 올해 비슷하거나 변수가 너무 많아서 방송에 좀 노출하기가 좀 어려운 학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학, 철학, 교육, 교육공, 수학교육, 자원환경 등 3명의 선발 학과로 변수가 많습니다. 때문에 경쟁률이 예상치보다 크거나 낮을 때는 예상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를 보면 입결이 상승할 학과는 건축공학, 정보시스템, 에너지, 원자력, 도거 등이 있으며 입결이 하락할 학과들은 자원환경, 컴퓨터, 산업공, 반도체, 경영, 연교, 식품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하이닉스의 계약학과지만 올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 기준으로 오르내림을 예상해 보았고요. 교과 환산 점수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추천형입니다. 2025년 2월 이후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가능하고요. 추천 인원은 11%입니다. 여기서는 교과 추천형 11% 따로 뽑고요. 종합 추천형 11% 따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한양대 추천을 22%를 줄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10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국수영탐 2과목의 3합4, 그 외 다른 학과들은 국수영탐 1개의 3합 7입니다.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더 단순합니다. 추천 인원 제한도 없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100이고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모든 학과에서는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전자, 컴퓨터, 생체공, 의예 이런 학과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하지 않는 학과들도 있으니까요.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서류형 같은 경우는 사범대, 음대, 예체능 조금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까요? 1단계 7배수로 바뀌었죠. 그리고 2단계 면접 30%로 바뀌었습니다. 사범대학은 일반 면접처럼 10분 내외 적성, 인성, 잠재력 평가하고 있고요. 대면 면접입니다. 근데 공과대학은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한양대 인터칼리지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처럼 재시문을 읽고 녹화 면접으로 20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뽐내는 면접입니다. 이건 7월 중 홈페이지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도 역시 모든 학과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대랑 이제 사범대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요 전형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하나입니다. 11% 추천, 교과 90, 교과 평가 10, 수능 최저 있고요. 종합 추천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추천 인원 11%, 서류 100에 수능 최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교과를 보느냐, 서류를 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에 2개 더 있습니다. 서류 100으로 보는 거 이렇게 하나 있고요. 학생부 종합에 면접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공대 일부랑 사범대만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기부를 꾸며야 할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종합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모두 같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매우 중요하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이렇게 3가지를 서로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학업 역량은 어떤지, 진로 탐구 역량은 어떤지, 공동체 역량은 어떤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특이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는 어떤 학생이 합격합니까? 라고 방송에서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매번 하는 말이 이 정도까지 생각해봤어? 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입니다. 호기심의 바탕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이런 횡단평가입니다. 횡단평가가 뭔지 보니까 학생부 내의 다수의 관찰자가 서술한 역량을 서로 비교한다라고 합니다. 즉, 학생부 내의 교과목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26학년도에는 단순하게 학생부 내 다수의 관찰자가 서술한 역량을 서로 비교로만 나와 있지만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집 요강엔 분명하게 교사의 의견을 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통된 선생님들의 평가가 우리 학생들의 한양대 합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 A가 평가한 자료와 교사 B, 교사 C가 평가한 내용 중 비슷하게 평가한다면 이 학생의 창의적인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는 제가 한양대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12가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양대에 합격한 생기부들의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왔으니까 학생들의 이러한 키워드가 많이 있다면 좋게 평가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거 캡처해가지고 아이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한양대학교의 편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양대를 이야기하면서 진로 역량 혹은 전공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계열적 합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물리학으로 생기부를 채운 학생은 화학과, 생명과학과를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 관련 활동과 역량은 물리학이 아닌 과학교과에 대한 역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경영학을 준비했더라도 관광학과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했더라도 국문학과에 지원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한양대만큼은 경쟁률을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 생활기록부를 준비할 때 어떤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 사항이 본인의 생활기록부라면 한양대학교에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한양대를 준비 중인데 이런 게 없다면 3학년 생활기록부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1번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이 공식이 어떻게 태어난 걸까? 한번 증명해 볼까?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문 사회과학 계열은 이 제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허점은 없을까?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라는 뉘앙스를 생기부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2번 호기심이 생기고 그것을 다각도로 고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및 자료로 분석해 보십시오. 이때 다른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끌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확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다양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세특에 다양한 교과목이 융합될 수 있게 넣어주십시오. 마치 경희대학교처럼요. 3번 공부도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계획, 활동 및 노력, 결과 및 성취, 피드백 및 보완, 그리고 결과. 이 순서대로 세특이 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나만 잘난 생기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물론 팀 활동을 해도 솔직히 본인 혼자 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활기록부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모습이 반드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랑 똑같습니다. 마지막 5번 선생님들의 공통된 평가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뭘 써서 내라고 할 때 공통되고 일관적으로 본인의 느낀 점과 역량을 드러내면 좋습니다. 자주 쓸 말들 앞장에서 제가 이렇게 12가지 키워드로 보여드렸으니까요.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생님들의 공통된 평가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추천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추천 11%,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하는 복잡한 경우이지만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고요. 실제로 연고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약대 및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제외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다수 지원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신은 잘 받았고 수능 최저도 어차피 맞춰야 되는데 생활기록부의 전공성을 딱히 맞춰도 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이만한 대학의 선택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 서류형이나 면접형으로 가기엔 생활기록부가 스스로 좋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대거 몰려 이러한 경쟁률을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선발 인원에 비해 추가 합격 100% 정도 돈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종합 추천형의 내신 평균과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교과 추천형과 같은 수능 최저인 국수영탐 하나에 3합 7입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교과보다 좋습니다. 내신 평균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 다양하고요. 일반고 중에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6등급에서 2.0등급 이내로 들어온 학생들 중 한양대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이라면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신 1.6에서 2.0이 아니라 한양대가 좋아하는 생기부입니다. 또한 우리는 등록자 내신 등급의 평균을 보고 있습니다. 50% 컷이 아닌 평균을 보기 때문에 융합전자 2.53등급이면 2.0등급도 있고 3.0등급도 합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목 자사고 많이 들어오는 한양대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표면적 등급만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은 거의 모든 학과에서 학생을 뽑는 간판 전형입니다. 경쟁률 2년 연속 10대 1에서 20대 1 사이를 보편적인 학과에서 보이고 있으며 건설 환경, 컴퓨터, 기계, 데이터 사이언스는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계열적 합평을 많이 보기 때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학생이 경쟁률이 다소 낮은 에너지공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요. 기계공학을 준비한 학생은 원자력 공학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된다면 한양대만큼은 다른 학과로의 변경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서류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학과는 경쟁률이 높다고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균은 대략 2등급 중반에서 3등급대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이 높다라는 건 일반고가 더 많이 선발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평균이 낮다라는 건 특목고가 더 많이 선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평균이 높다고 센 학과구나, 평균이 낮다고 해볼만 하겠구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형 입시 결과입니다. 과거에 사범대만 면접형으로 선발이 되었으며 그때는 5배수의 면접이 20이었고 지금은 7배수의 면접이 30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도 다른 전형과 크게 합격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내신 등급 1등급 후반부터 3등급대 사이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영어 교육과 1.88이니까 어렵고 교육공학은 3.18이니까 쉽구나가 아니라 영어 교육학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었구나로 해석을 하고요. 교육공학은 특목고가 많이 선발되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 기조와 같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선택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추천형은 학업 40, 진로 40이고 서류형은 학업 30에 진로 50 이렇지만 한양대학교는 그게 아닙니다.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형마다 생기부의 역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이 기준을 가지고 한양대 전형을 선택할 건데요.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내가 생활기록부가 너무 좋다. 특목고랑 비벼도 될 정도로 생기부가 좋고요. 학교 수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서류형을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최저도 못 맞추고 면접도 무서우니까 서류형을 써야지가 아닙니다. 생기부가 좋고 학교 수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형 쓰는 학생들 앞전에 말씀드린 한양대가 좋아하는 생기부 꼭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서류형에 쓸 만큼 생기부는 좋지 않아도 최저도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내신이 교과 추천형을 쓸 만큼은 좋지 않아. 이러면 종합 추천형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공대생 중에 내가 수학, 과학 잘한다면
학생부 종합 면접형 도전하십시오. 여기서 수학, 과학을 왜 잘해야 되냐면 재시문 면접이 있어요. 근데 재시문 면접을 단연간 준비시키면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재시문 면접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모릅니다. 둘째, 그래서 조금만 준비해도 금방 좋아집니다. 수학, 과학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해도 떨어질 것이고요. 재시문 때문에 또 고통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 자신 없으면 적어도 종합전형 면접형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사범대 학생들도 면접은 처음이지만 아나운서를 뽑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을 믿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원서 접수 잘 끝내고 합격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